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스24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는 05328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27일 1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스24는 약보합권의 주가가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온라인 서점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의 바탕은 실적은 아닙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2016년도에 투자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나면서 지난해부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스24가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1.4%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6천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스24의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의 괴리에 대한 재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재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카카오뱅크가 7월 달에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나면 이거는 이제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미 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상장했다. 그랬을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좀 재료 소멸 관점으로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차익 실현이나 강한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의를 항상 좀 하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스24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이제 위로는 18,000원대의 저항대를 좀 두고 있었어요. 18,000원대의 저항대를 두고 있고 아래로는 저점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면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렴의 꼭지점에 다다라서는 뭔가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장중에 한 5% 넘게 6%까지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아쉽죠. 아쉬운데 어찌됐든 이런 상승 삼각 수렴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렴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이 추세선 하단만 훼손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가의 방향성은 상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갔다가 내려오기는 했어도 일단 이 추세선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방 흐름들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 무상증자가 결정되죠.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일이 바로 오늘이 될 겁니다. 지난 이제 5월 12일이죠. 12일 날 예스24가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당 0.45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를 결정하고 나면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 예스24는 슈팅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도 좀 드문 경우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무상증자의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31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이 신주 배정 기준일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3거래일 결제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상증자를 받으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27일 바로 오늘이죠. 27일 목요일 18시까지는 무조건 계좌에 예스24의 주식이 있어야지만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18시까지 주식이 계좌에 없다. 그러면 이제 무상증자 못 받는 거죠. 그럼 0.45주를 주기 때문에 그냥 0.5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0.5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주는 만큼
주식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만큼 지금은 17,800원에 있지만 이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무상증자. 그러니까 주식수가 느는 만큼 가격이 똑 떨어져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주식이 들어와요. 계좌로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6월 23일 날 계좌로 신주 상장돼서 여러분들 계좌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보고요. 근데 좀 주가가 반응이 없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어찌됐든 무상증자를 받기 위한 오늘이 기준일이 된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6월 23일 날 들어오기 때문에 안 받을 거다. 그러면 오늘 파셔야 됩니다. 오늘 파셔야 무상증자를 안 받을 수 있겠죠. 이게 받는 게 좋다, 안 받는 게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이거는 저도 좀 지금으로서는 아이러니합니다. 원래는 보통 이제 무상증자 딱 결정하는 순간 주가가 막 뛰는데 예스24는 그런 흐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뭔가 아이러니한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에 주식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나서 뭐 무중 물량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은 좀 낭패일 것 같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카카오뱅크 상장 전 6월 달에 준다고 하니까 그건 뭐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 꼭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상승한 흐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도 이제 훅 올랐다 훅 빼버렸어요. 순간적으로 훅 올렸다 훅 빼버렸죠. 요런 거래량 이러면서 이제 음봉의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음봉 터진 요 자리 무상증자를 발표했던 자리에서 또 똑같이 터졌어요. 음봉에서의 거래량은 항상 제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음봉은 경계해야 된다. 이거는 누군가는 팔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해야 되는데 이 18,500원대 또는 이 전후로 해서 음봉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수량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길게 놓고 보면 뭐 많은 수량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요. 그래도 자꾸 이 구간에서 뭔가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좋은 내용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첫 번째 음봉의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저는 악재라고 봅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흐름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런 흐름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재료는 카카오뱅크 상장이라고 하는 이슈가 아직 살아있죠. 7월까지는. 긍정적인 건 카카오뱅크 이슈가 살아있다는 거. 두 번째로 기술적인 흐름들이 수렴은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수렴은 잘 되고 있고 카카오뱅크 재료도 살아있는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거래량이에요. 음봉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인 거는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악재와 호재가 좀 섞여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조만간에 이제 이렇게 좀 수렴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위든 아래든 분명히 좀 방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 방향에 맞춰서 대응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으로 간다면 밑으로 가는 대로의 리스크 관리를, 위로 간다면 위로 가는 거에 맞춰서 뭔가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의 상향 조정을,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재료도 살아있고 아직까지는 수렴 국면이지만 수급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실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외인들 기관들이 열심히 매수를 해서 가는 종목도 아니거든요. 물론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긴 하죠. 근데 얘네들의 수급은 단타로 보는 거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1개월 동안 24만 주 샀고 투신들이 7만 4천 주 샀거든요. 2개월 보면 20만 주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 3개월 봐도 별 차이 없고, 그렇다는 건 외국인들이 뭐 꾸준히 매집을 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외인들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투신들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단타 수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큰 의미를 좀 두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외국인들 꾸준히 사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투신들은 또 팔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악재와 호재가 지금 이 혼용되어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굉장히 좀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이제 위로 가서 간다면은 이건 뭐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이후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반대로 이걸 만약에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돼 버리면은 오랜 동안 공들여왔던 이 흐름들을 깨고 내려가는 거다 보니까 하방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 밑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재료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차트나 이런 것들이 좀 망가지면서 하방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이 흐름은 좀 지켜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 흐름들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해서 가야 들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차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재료가 있음에도 결코 좋은 흐름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재료도 있고 뭔가 외국인들의 매수도 들어오고 수렴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건 이 구간을 지키고 돌려나가야지, 이런 재료가 있고 하더라도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결코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수렴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이 바로 무상증자를 받는 그런 기준일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뭔가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수렴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런 거래량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가격에서 계속해서 음봉이 터진다는 건 뭔가 물량이 청산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빠진다는 건 뭐 결코 좋은 내용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 이런 음봉의 발생 속에서도 그래도 수렴하고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으니까 한 17,000원대 정도를 역시나 이탈하는지 지켜내는지가 앞으로의 최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서 링크 타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저희 그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도 매일 아침 9시에 무료로 3종목씩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예스24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